최근 직선제로 선출된 부산대 총장이 임명되면서 경북대 총장 공백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환각성이 강한 마약을 국내 밀반입해 판매한 태국인 근로자 일당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영양고추유통공사가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와 가격 보장을 위해 세워진 지 10년째지만 적자 누적으로 결손금만 90억 원에 이릅니다. 반동대가 학교 청소용역 노동자들에게 야박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물론 학생들까지 학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동안 깨끗하던 공기의 질이 오늘은 다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옅은 안개나 먼지로 인해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오르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안개가 말썽입니다. 대구는 맑은 날에 비해 가시거리가 6분의 1 정도 수준이고요. 낮 동안에도 옅게 계속 남아있겠습니다. 또 그동안 쌓인 먼지와 대기 정체로 인해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다시 마스크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구가 16도, 안동 1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침 공기가 제법 선선하니까요. 얇은 겉옷 챙기시는 게 좋겠고 한낮 기온은 대구가 29도, 안동 28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오르겠고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높음 이상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고요. 일요일 오후쯤에는 또다시 비 소식도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누리당 내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이 내년 대선을 이끌게 될 당 대표에 도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최 의원의 행보와 당내 분위기를 보면 당권 도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그제 김무성 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 당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로 당을 이끌어가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친박계 대표로 3자 회동에 참석했는데 이를 두고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의 어떤 전당대회 출마를 갖다가 사실상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익스큐즈, 좀 양해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본인도 그 바탕 위에 대선 행보를 하겠다는. 이보다 앞서 언론사 정치 부장들을 초청해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 여론 살피기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자숙 모드에 들어갔던 최 의원이 비대위와 혁신위 구성을 두고 친박과 비박 간 계파 갈등을 겪자 전당대회 출마 쪽으로 마음을 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박 혁신부가 아닌 소위 말하는 범박이 당권을 잡아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당을 이끌어갈 수 없다. 이런 의견들이 친박 내부와 청와대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뀌게 되면 당대표 선출 때 기존의 1인 2표제가 1인 1표제로 바뀌고 당내에서 친박계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유리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당대회가 빠르면 7월 말에 치러질 수도 있어 최 의원이 이달 안에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최근 직선제로 선출된 부산대학교 총장이 교육부로부터 임명을 받으면서 경북대를 비롯한 총장 공백 사태를 빚고 있는 다른 국립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대 학생들이 총장 공백 사태로 피해를 봤다면서 교육부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지한 기자입니다. 경북대 학생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총장 공백에 따른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하기로 하고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최소 1,000원 이상 내는 소송인단 3,000명을 모아 다음 달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북대 출신 법조인들도 소송 비용 등 학생들을 적극 돕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총장 임명 제청을 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굴복해야 된다라는 그 역사를 저희 후배들한테 남겨주기 싫었고 때문에 저희가 앞장서서 이런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직선제로 선출된 부산대 총장 임명에 이어 총장 공백 사태인 강원대와 경상대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조만간 총장을 임명하겠다고 비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대와 공주대, 방송통신대는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임용 제청을 거부한 만큼 당장 급격한 진전을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총선 이후 교육 정책의 변화가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치권 그리고 또 교육부의 변화가 일정하게 감지되는 것도 사실이고 저희 교수회는 총장 부재 사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 중입니다. 20대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국립대 총장 임용에 대한 교육부 방침의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면서 경북대 총장 공백 사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한동대가 청소 용역 노동자들에게 열악한 노동 여건에 낮은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월급여가 최저임금인 126만 원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에 노동계는 물론 학생들까지 대학 측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한동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저임금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청소와 조경, 시설관리 등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이들이 용역업체를 통해 받는 임금은 총 118만 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다른 바깥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차별도 나고 오래 하나 금방 하나 별 그것도 없고. 법정 노동시간인 하루 8시간이 아니라 7시간씩 최저시급으로 근무하게 해 편법으로 기본급을 줄인 데다 식대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아예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도로부터 시작해갖고 도로 전체에 있는 하수구까지 저희들이 다 하고 심지어 학교 건물 안에 있는 녹슬은 그런 작업까지도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대다수 4년제 대학들이 8시간 근무에 식대와 교통비, 명절 상여 등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지역의 포스텍이나 동국대 경주 캠퍼스와 비교해도 20-30만 원 이상 적습니다. 노동자들은 또 대학이 지난 16년 동안 후원자들에게 선물하는 무를 대량으로 재배하는 과정에서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대학생 1000여 명도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대학 측의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대학을 자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분들에게 돈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분들이 그런 피해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고. 대학 측은 오는 9월 용역 계약을 새로 할 때는 하루 7시간 근무를 8시간으로 늘리는 등 임금을 월 15만 원가량 높이고 무재배와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직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번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조건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복리후생비 정도를 어느 정도로 감안한 임금을 책정해서 들어와라. 이렇게 되면은 최저임금으로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또 임금을 인상하는 대신 3명가량의 인원을 감축할 예정이지만 6개월 뒤 기숙사가 신축되면 재고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환각성이 강한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한 태국인 근로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단 지역 외국인 전용주점과 식당 등을 통해서 마약이 밀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붉은색 알약 형태의 야바, 동남아에서 유행하는 마약으로 2-3일간 잠을 자지 않아도 피로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환각성이 강합니다. 이 야바와 필로폰을 생필품 등에 숨겨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뒤 판매한 태국인 39살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마약은 경남, 경북, 전남 등의 공단 지역 판매책을 통해 태국인 근로자들에게 판매해왔습니다. 어렵게 돈을 벌러와서 그 돈을 소비를 안 하려고 주로 이제 기숙사나 그 공단 지역 안에서만 생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국인들끼리 어울리다 보면 그 중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 유혹에 넘어가는. 지난 2월 한 달에만 2억 5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 200g, 야바 1,500정이 팔려나갔는데 외국인 전용 주점과 식당이 판매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일 저녁 때까지가 항상 남녀간에 해가지고 아들 주가 가지고 저녁에 나와서 술 먹고 나오고 들어가고 막. 지난 3월 경남 양산의 외국인 음식점에서도 도박과 마약 파티를 벌인 태국인 등 14명이 검거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마약 범죄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약 판매상 A씨와 상습 투약자 등 태국인 근로자 28명을 구속하는 한편
동남아 근로자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마약 판매, 투약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지난 겨울에는 고온 현상, 또 올 봄에는 잦은 비로 양파 작황이 부진합니다. 재배 면적마저 줄어든 상황이어서 수급 불안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건엽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의성의 양파밭입니다. 밭두개는 손으로 뽑아버린 꽃대가 가득합니다. 지난 겨울 고온 현상으로 줄기가 웃자란 겁니다. 또 다른 밭은 잎줄기가 검게 변했습니다. 곰팡이의 일종인 녹균병이 퍼진 겁니다. 약을 쳐도 병이 자꾸 아프니까 오늘 뭐 비가 자꾸 봄비가 자꾸 이렇게. 지난달 의성에 비가 내린 날은 12일, 강수량은 147.1mm로 평년의 2배가 넘습니다. 작황 부진에다 재배 면적까지 줄면서 양파 생산량 감소는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성을 비롯해 전국의 중만생종 재배 면적은 16,000여 헥타르로 평년에 비해 12% 줄었습니다. 수급이라든가 관측 정보 이런 걸 통해서 수급 조절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과감한 조치를 좀 선제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는 거죠. 농민들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하 중인 조생종 물량을 2달 정도 시장에서 격리해 만생종 이후 물량 부족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조생종 가격도 유지하면서 수입산을 들어오지 않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에 비해 마늘은 앞으로 날씨가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생육이 양호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올해 무더위가 빨리 찾아온 가운데 경상북도가 오는 9월 말까지 온열질환 환자 감시 체계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23개 시군보건소와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36곳을 대상으로 열사병과 열경련 등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 사례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경북에서는 78명의 온열질환자 사례가 신고됐는데 경상북도는 앞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해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탄소 산업의 동향을 알 수 있는 국제 탄소 산업 포럼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미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탄소 산업 분야 국내외 전문가와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과 주제 발표를 이어갑니다. 2016 국제 탄소 산업 포럼에서는 다양한 산업 분야와 탄소 산업의 융복합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항공 또는 자동차, 우주산업, 스포츠 레저 분야, 에너지 분야의 각종 분야에 무궁무진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학술적으로 그리고 산업적으로 어떤 응용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토의와 첫날 국제탄소산업 특별심포지엄을 시작으로 한국탄소학회 춘계학술대회, 탄소산업 발전방안 토론회가 사흘 동안 계속됩니다. 국내외 기업의 탄소 소재 응용 제품을 볼 수 있는 탄소산업전과 탄소제품 체험전 등 탄소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탄소산업을 신성장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구미시는 국제탄소산업 포럼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탄소산업 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구미가 탄소 산업의 최적지라는 사실을 온 세계에 또 알리고 또 전 세계 탄소 산업 석학들과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 해서 구미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 세계의 탄소 산업을 발전시킬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탄소 소재는 세계적으로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산업화 확장성과 성장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소재입니다. 구미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제적인 탄소산업 학술 포럼을 주관하면서 탄소산업의 중심 도시로 자리를 잡기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권영택 영양군수의 핵심 공약이었던 영양고추유통공사가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가격 보장을 위해 세워진 지 올해로 10년째입니다. 그런데 경영 성적표는 암담합니다. 적자 누적으로 인한 결손금만 90억 원에 달하고 감사원으로부터 회계 부정도 지적됐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지방 공기업 경영정보 시스템에 공개된 고추유통공사의 재무 상태입니다.
2012년 고춧값 폭락과 함께 시작된 영업이익 감소는 매년 이어져 20-30억 원의 적자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례해 깎아먹은 자본금, 결손금 규모도 2014년 100억여 원, 지난해 90억 원에 달합니다. 고추 시장이 참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중국산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고추 가격이 이렇게 하락시켰는데 이게 매년 그렇진 않고요. 일시적으로 그 폭락이 오면서 그런 현상입니다. 실제 고추유통공사는 지난해 정부 경영평가에서 300여 개 지방 공기업 중 최하위로 경영 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때 공사는 향후 흑자 달성이 어려울 경우 존치 여부까지 검토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경영 부실로 인한 짐은 영양군이 떠안았습니다. 영양군은 지난해 30억 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고추 수매비 등으로 매년 수십에서 수백억 원, 지금까지 총 1,054억 원의 사업비 지급 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지자체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고 채무로 이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유통공사 재무는 별도 관리인데 작년부터는 이제 통합 관리를 하거든요. 그것도 우리 군에 이제 일단 채무로 잡히다 보니까 채무 비율이 조금 높아진다는 거죠. 경영 악화는 회계 조작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추유통공사는 2년에 걸쳐 자산 평가를 누락해 당기 순이익 총 83억 원을 부풀리다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됐습니다. 재고로 보관하고 있던 건고추 가격이 취득가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부실 지방공기업을 해산하기 위한 법령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대로 적자 운영을 지속해야 하는지 고추유통공사가 답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이 오늘부터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과 청문회 시행을 요구하는 시민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오늘 오후 6시 대구 달서구 상인 내거리를 시작으로 다음 달 첫째 주까지 북구와 중구 등지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과 청문회 시행을 요구하는 서명전을 펼치고 1인 피켓 시위도 합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정부의 직무유기와 은폐 축소에 대해 대통령이 먼저 사과하고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수온이 올라가 낙동강 미세조류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 낙동강 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9일 18.5도이던 달성보 인근 낙동강 수온이 2주일 만인 지난 23일에는 22.3도까지 오르는 등 수계 전반에 걸쳐 수온이 3도에서 4도 정도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물 1mm에 100여 개이던 미세조류 개체수가 2주 만에 7,600개를 넘어 조류경보 수준에 근접해 빠르면 다음 주 초쯤 조류경보가 발령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신입사원 중 37%가 대구 경북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치러진 신입사원 채용에 1,400여 명이 지원해 최종 35명이 뽑혀 평균 40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대구와 경북 출신이 13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고 한국감정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15명의 신입사원을 더 채용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2.28 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시도민 결의대회가 오늘 오후 5시 2.28 기념 중앙공원에서 열립니다. 2.28 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추진 범시민위원회 주관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었던 2.28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기념일 지정의 정당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또 당초 100만 명을 목표로 진행됐던 국가기념일 지정 서명운동에 123만 명이 동참했고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서명지를 범시민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오는 6월 6일 제61회 현충일을 맞아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대구시는 현충일 조기 개양을 독려하기 위해서 각급 기관 홈페이지에 홍보 문구를 싣고 대구시 내 대형 전광판과 도시철도 역사, 버스 승강장 등의 안내문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또 아파트 내에서 안내방송도 하고 학교에서는 태극기 달기 교육도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2016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주식회사 JCS 등 10개 회사가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앞으로 3년 동안 중소기업청과 경상북도, 경북테크노파크 등과 연계한 맞춤형 전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연구개발과 해외 마케팅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혁신성과 잠재성을 갖춘 유망 기업을 선정해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제7회 대구 꽃박람회가 다음 달 2일부터 닷새 동안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소풍이라는 주제로 1층 전시관과 야외광장, 하늘정원 등 역대 최대 규모로 15,000제곱미터에서 다양한 꽃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꽃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전문 전시회와 원예협회와 플로리스트가 참가하는 대형 화훼 조형물 경연대회가 열리고 생활꽃꽂이와 도시농업특별관 등 다양한 시민 참관 행사도 마련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안개가 말썽입니다. 대구는 맑은 날에 비해 시정이 6분의 1 정도 수준이고요. 낮 동안에도 옅게 계속 남아있겠습니다. 또 그동안 쌓인 먼지와 대기 정체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다시 마스크를 꺼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잔뜩 끼겠고요.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6도, 낮 기온 29도 예상되고요. 청도 30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경북 남서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모두 28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28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기온 24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고 일요일 오후에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